게임의 룰. 제목 게임의 룰. 어떤 게임을 시작하려면 그 게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완입니다. 여러분, 게임의 룰은 아느냐 모르냐는 큰 차이를 갖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보통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는가.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종목을 골라야 되고 그 고른 종목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를 스스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근데 종목 선정부터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사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좋은 종목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저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나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 종목이 좋다고 생각했을 때 매수를 과감하게 한다는 거죠. 그 위치가 높은 위치든지 낮은 위치든지 상관없이 내가 좋다고 보는 위치면 그냥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부터가 잘못됐다. 여기부터가 잘못됐다. 잘못됐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고가율은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30%입니다. 자, 굉장히 재미난 얘기인데 내가 5종목 중 25%에서 종목을 보았다고 가정하고 종목이 모두 플러스 30%인 상한가에 도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나는 25%에 샀는데 모든 종목이 플러스 30%까지 상한가에 도달해서 나는 전체 플러스 25%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 날이 첫날입니다. 자,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5종목 중 25%에서 종목을 보았고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첫날과 달리 모든 종목이 플러스 25%의 등락률에서 0%까지 떨어지는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손실률 전체 손실률 마이너스 125%를 때려 맞았습니다. 여기서 매수자가 실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것을 실수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경우는 5종목 중 25%에서 종목을 본 겁니다. 바로 25%라는 높은 상태에서 종목을 본 거죠. 자, 그림판으로 한번 세세하게 어떤 부분이 실수가 되었고 그 실수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모습이고 이게 두 번째 모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도대체 어떤 모습이 도대체 무슨 모습이었길래 왜 그게 실수냐? 무엇을 실수한 걸까? 종목의 상태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죠. 플러스 25%가 바로 여기였다고 가정을 하면 쭉 올라가서 꼭대기 부분이 바로 플러스 30%쯤 될 겁니다. 그래서 25%의 매수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30%까지 종목이 올라갔으니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난 거죠. 전체적으로. 자,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첫날입니다. 첫날. 자,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도 똑같이 종목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갔던 이 부분을 플러스 25%로 또 얘기하고, 놀라운 건 첫날과 달리 종목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종목은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꼬라박아서 0%까지 떨어져서 손실이 났다는 겁니다. 여기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날을 둘째 날이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냐? 첫날 수익 난 거고 둘째 날 손실 본 건데 이게 왜 문제지? 뭐가 문제냐면 얻어가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날 같은 경우는 한 종목만으로 만약에 본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 수익률이 5%밖에 안 돼요. 근데 둘째 날 같은 경우 종목을 똑같이 매수했을 때 손실나는 손실률을 따져봤을 때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왜 똑같이 마이너스 5% 하면 되는데 왜 얘는 플러스 5%하고 얘는 마이너스 25% 하냐? 종목이 처음에 시작했던 구간이 0%였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25%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0%까지 올라간 종목의 최대 등락폭은 플러스 30%인 상한가에 도달할 수 있지만 원래 자리인 0%로 돌아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마이너스 25%까지 두드려 맞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거냐? 내가 손실 보는 손실률보다 손실이 날 수 있는 손실률보다 수익이 날 수 있는 수익률이 더 커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싸게 산다라는 건 높은 구간에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싸게 산다라는 건 비교적 낮은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종목이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구간이 생겨도 손실률이 낮아지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손실을 보더라도 수익률이 더 많아버리면 결국 수익이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메모장으로 돌아와서 이 날이 첫 번째 날이에요. 5종목 중 25%의 종목을 보았는데 그 종목 중 모두 30%의 상한가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종목의 전체 수익률을 보니 플러스 25%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매우 기분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종목을 25%에서 보았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왜 문제가 되냐? 둘째 날이 되었을 때 똑같이 5종목 중 25% 구간에서, 그렇죠? 이 구간에서 종목을 보면 난 종목을 똑같이 매수를 했을 뿐인데 손실을 보게 되면 0%까지 종목이 떨어져 버리면, 왜냐면 최대니까, 그렇죠? 처음에 시작한 가격 그리고 최대로 떨어질 수 있는 등락의 폭, 그렇게 설정한 거죠. 그럼 모든 종목이 플러스 25%의 등락에서 0%까지 떨어지는 하락을 맞이했기 때문에 전체 손실률은 마이너스 125%를 때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자가 실수한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수익률 보다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보다 손실률이 매우 컸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게임의 룰을 알아야 되고 따라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매우 간단합니다. 어떻게 따르면 되냐? 어떻게 따르면 되냐? 수익률이 손실률보다 크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크냐? 어떻게 크냐? 플러스 25% 구간은 어떻게 보면 매우 높은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 바로 플러스 25% 구간처럼 높은 구간이 아닌 뭐 플러스 뭐 15% 또는 플러스 10% 또는 플러스 5% 구간처럼 비교적 낮은 구간에 매수를 한다면 우리는 게임의 룰을 알고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매수하는 종목이 위험한지 아닌지도 알아보지 않고 그저 누가 좋다고 해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사면은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사면 지금 이 종목이 높은 구간에 있지만 상한가 갈 것 같아서 욕심만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높은 구간이라는 걸 알아채고 그 높은 구간이 아닌 15%면 떨어져도 0%까지 떤다고 가정했을 때도 마이너스 15%니까 올라갔을 때 상한가를 맞는 구간이 플러스 15% 구간이니 결국에는 여기는 땡처리가 되는 거예요. 땡처리. 그렇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내 수익이 더 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내 수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한다면 나는 게임의 룰을 알고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정리 게임의 룰이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렇죠? 게임의 룰이란 무엇인가냐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게임의 룰이다. 그게 바로 게임의 룰이고, 그럼 게임의 룰을 따른다는 것. 게임의 룰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게임의 룰을 따른다는 게 뭘까? 도대체 게임의 룰을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 어떤 게 게임의 룰을 따르는 걸까? 간단하죠. 주식 같은 경우는 매우 싸게 사서 매우 비싸게 팔면 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손실률보다 수익률이 높은 구간에 매수하는 걸 선택하면 된다. 그게 바로 게임의 룰을 따른다는 거다. 왜냐면 게임의 룰이라는 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게임의 룰을 따른다는 건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것을 행한다는 거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는 손실이 크면 결국 돈을 못 벌어요. 100원을 갖고 있으면 101원을 만들어야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건데 손실률보다 수익률이 높은 구간에 매수를 하게 되면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얘기가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되겠죠. 아니 그럼 그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게임의 룰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뭐 욕심 아니면 뭐 도발 아니면은 그냥 입력값
뭐 소문,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게임의 룰을 따라야 돼.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못하겠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매수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미 알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어떤 욕심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매수하고 싶어. 나도 모르게 도발이 나오는 거야. 남들 다 매수하는데 나는 매수 안 하는 것 같고. 입력값. 그냥 누가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매수하는 거. 소문. 누가 이 종목 좋다 해가지고 사는 거. 근데 그거 다 게임의 룰을 따르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매수하지 말라는 거다. 자, 게임의 룰을 따르지 않는 모든 행동은 절대로 해선 안 되고, 하게 된다면 그냥 지는 게임을 하겠다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어라 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산을 타는데 내가 오늘 당장 정상에 못 오른다고 그러니까 정상에 못 오른다고 산을 타는 걸 포기하면 절대로 못 오르죠. 절대로 못 오릅니다. 이거 똑같아요. 내가 산을 타.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적게 걸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결국엔 도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때? 그 시간을 견딜 때. 그러니까 이 시간을 견딜 수 없는 나라면 산을 타는 걸 포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산을 타는 걸 포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당장 이걸 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접는 게 낫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 거의 99.9%의 사람들이 할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을 비아냥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안에 나의 생각이 없잖아. 이 안에 나의 생각이 없잖아요. 이기는 게임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주식을 왜 샀고, 내가 이 종목을 왜 선택했고, 이 종목을 왜 지금 좋은 가격에 산 건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는 거야. 이것도 그냥 사는 거고, 이것도 그냥 사는 거고, 이것도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하지 마라. 그럼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죠. 결론. 게임의 룰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만 이기는 게임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게임의 룰을 알고 이해도 했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아예 하지 마라. 아예 게임 하지 마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게임은 머니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대체 왜 하지 말라냐? 왜 하지 말라는 거냐? 그렇죠. 이 게임은 당신의 머니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잃을 걸 알아, 나도. 근데 내가 돈을 잃겠다라고 하는 건 똑같아. 그럼 멍청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게임의 룰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 게임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게임이 어렵다라고 포기하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당신한테 내가 왜 그런 말 하냐? 이 게임은 당신의 머니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주식 말고 토토 이것저것 다 돈으로 하는 게임은 다 머니 게임이죠. 그러면 당신의 돈이 사라지든 아니면 당신의 돈이 늘어나는 게임인데 내가 이기는 게임을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따라야 돼. 그게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기는 게임을 왜 따라야 하냐면 이기는 게임이 뭐기 때문에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는 뭘 따릅니까? 게임을 할 때는 반드시 룰을 따르잖아요. 어떤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규칙을 어긴다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페널티를 받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기는 게임을 알잖아요. 그쵸? 그럼 그게 게임의 룰을 아는 거와 똑같아. 근데 내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의 룰을 안 따른다는 건 그건 게임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 당신이 난 이게 안 돼. 그럼 하지 마. 그럼 돼요. 근데 난 이게 안 되는데도 할 거면 당신은 돈을 잃는다는 거야,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 게임의 룰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 게임의 룰을 모르고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게임의 룰은 이런 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모른다. 내가 모른다. 내가 모르면 어떻게 되냐. 내가 모르면 그냥 패망하는 거예요. 패망, 그냥 깡통 차는 겁니다. 알아. 나 알겠어. 그럼 수익을 얻어서, 부자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인드가 일단 중요하죠. 내가 이 게임을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그냥 접으시면 돼요. 받아들이겠다. 노력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그 게임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게, 자, 이게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당신한테 이기는 게임이 언제 올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게임의 룰을 알았고 이제 이기는 게임을 할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게임을 당신이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주식으로 뭘 만들어 가냐?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이 만약에 차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차트 안에서 남들이 모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종목이라면은 종목 중에 남들이 못 보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검색기라면은 남들이 못 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랑 다른.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남과는 다른 행동을 해야 살아남는 게임이다. 서바이벌, 생존과도 같아요. 남과는 달라야 돼. 왜? 남과 똑같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거니까, 나는. 그러면은 내가 남들과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들과 다르려면 내가 그 게임을 만들어 가야 돼.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시간이 1시간. 1시간 뒤에 내가 뭔가 번뜩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낼 수 있는 거고, 1년, 뭐 10년,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게임을 할 거라면 당신이 그 게임을 만들어 가야 돼. 이건 머니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게임을 할 거냐, 아니면 당신이 이 게임에서 포기하고 이 게임을 하지 않을 거냐. 그건 모든 게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의 룰은요, 바로 머니 게임, 바로 주식 게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당신이 쓰는 시간이 올바랐다면 당신한테 수익을 가져줄 것이고, 당신이 쓰는 시간이 잘못되었다면 당신은 절대 수익을 얻어갈 수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당신의 머니 게임을. 게임의 룰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